더티 섹시 희순이 형은 초능력을 숨긴 거겠지? 엄청 세겠지? 남조선 개들은 답이 없군. 진짜 뭐라도 있겠지? 그냥 X이. 뚠드리 가보자. 뚠드리입니다. 무빙 완결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완결 기념 9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극티의 관점 재미있게 봐주십시오. 바로 갑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좋았어! 첫 번째, 극중 교무실에 소모있는 기수와 별이가 헝그리 섹시 희순이 형한테 걸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들 누구? 잘못했어요. 저희 아무것도 못 봤어요. 살려주세요. 별이의 흐느끼는 소리에 걸린 건데요. 알았어요. 희수는 의리있게 같이 자수를 했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못하지만 저는 안 나갈 겁니다. 분명 소리내지 말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 오지 말라고. 지금 복개놈들이 학교에 쳐들어와가지고 총 쏘고 난리치는 상황에 까딱 잘못했다간 나도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렇게 상황 파악 못하고 흐느끼는 소리를 크게 낸다? 만약 저였다면 흐느끼는 소리를 주체하지 못하는 별이를 뒷목 4번 5번을 골절시켜서 먼저 기절을 시켰을 겁니다. 그래야 저도 살고 별이도 살기 때문이죠. 별이는 유튜브 찍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4번 5번 골절상 회복 후 안전뱅이가 되더라도 별이의 슬기로운 병상생활 콘텐츠 혹은 빨갱이가 쳐들어왔다 브이로그 등 수많은 북괴 콘텐츠로 조회수를 달달하게 뽑아먹을 수 있을 겁니다. 진정한 좌파의 삶을 살 수 있죠. 만약 팬덤이 쌓인다면 아이돌로 데뷔를 할 수도 있습니다. 별이가 부릅니다. 북괴 소녀. 두 번째, 극중 북괴놈들과의 처절한 전투로 정원고등학교가 무너졌습니다. 이란쌤은 학생들을 돌보면서 무너진 학교 밖으로 나가자고 합니다. 야 빨리 학교 밖으로 나가자. 그런데 의아한 게 있죠. 이란쌤은 분명 국정원 블랙 요원인데 죄이란 자넨 블랙이야. 북괴놈들을 마주쳤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에 연락을 취하지 않고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북괴놈에게 의도 터지는 강훈이를 구할 때를 보시면은 권총 사격으로 가만히 서 있는 북괴놈을 쐈으면 됐을 것을 큰 소리를 외치며 북괴군에게 나 지금 총 쏠 거니까 어서 피해 하면서 홍보를 하죠. 강훈아 피해! 덕분에 강훈이와 이란쌤은 인간 먼지털이가 돼서 먼지 날 때까지 의도 터집니다. 이런 행동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란쌤은 국정원 내에 있는 관심병사라고 추측할 수 있죠. 많은 관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정원에 먼저 연락하는 게 아니라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겁니다. 관심종자들은 연락하는 것보다 받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죠. 또한 이 씬을 보시면은 북괴놈들이 파일이 어딨냐고 이란쌤에게 여러 번 묻고 또 묻습니다. 파일만 내놓으면 끝난다. 파일을 내놓잖아요. 파일 어디 있니? 파일 어디 있네? 파일 어디 있어? 그만해 미친 자식! 이란쌤은 많은 관심에 몸둘 바를 몰라 하죠. 또한 이란쌤은 류승룡에게 자신이 방법이 있기 때문에 선배님 먼저 나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한테 방법이 있으니까 선배님 먼저 나가시죠. 이것 또한 구라였습니다. 자신이 제일 먼저 나갔고 류승룡은 끝까지 남아있게 됩니다. 이란쌤이 말한 해결 방법은 바로 류승룡 알받고 째는 겁니다. 대머리가 돼요. 세 번째, 무슨 장주원과 북괴놈이 원터치 파이팅을 합니다. 원터치란 서로 한 대씩 주고받다가 한쪽이 먼저 무너지는 쪽이 패배하는 진정한 사나이들의 룰이죠. 그런데 북괴놈은 한 대씩 룰에 맞춰서 때렸는데 장주원은 갑자기 룰을 어기고 콤비네이션을 갈깁니다. 급발진이라 할 수 있죠. 이 신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장주원은 대머리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 근거는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 화가 쌓이고 스트레스를 풀지 못하면 대머리가 될 확률이 올라간다고 최우성 한의사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장주원은 강동구에서 개인 치킨집을 합니다. 현재 강동구에는 BBQ, 교촌, 국내, BHC 등 수많은 프랜차이즈가 있기 때문에 경쟁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따른 스트레스와 압박은 이로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실제로 장주원은 항상 빠른 회복력을 보였지만 북괴놈에게 의도 터져 패배한 1차전 때는 회복이 상당히 더뎠습니다. 바로 극심한 과로와 과한 경쟁률이나 스트레스가 회복을 더디게 했다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건 빠진 머리카락은 회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고로 저희 회사 대표님은 대머리. 네 번째, 지금 남침한 초능력자 북괴군과 남한 초능력자들이 싸우고 부수고 난장판을 칩니다. 그런데 의아한 게 있죠. 초능력이 다들 비슷비슷하다라는 겁니다. 하늘을 날던가 힘이 세던가 회복하던가 옆나라 애들처럼 불을 뿜던가 얼음을 만들던가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는 거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2000년도에 제작된 엑스맨을 보시면은 20년 전 제작비가 1000억입니다. 저 정도 제작비는 돼야 다양한 초능력을 구사한다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 보시는 무빙은 20부작을 500억에 만든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제작비다라고 했는데 막상 불을 뿜으려고 하니 너무나도 비쌉니다. 레이저도 너무 비싸죠. 웹툰 원작에서는 그런 능력이 없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작가님께서 실제로 각색하시면서 이것저것 많이 추가하고 싶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초능력은 곧 경제력이죠. 돈 많은 나라는 화려한 능력자고 돈 없는 나라는 몸으로 때우는 겁니다. 만약 류승룡 배우가 엄청난 회복 능력으로 미국놈과 싸운다면 포르의 망치에 3초컷 당할 겁니다. 졸라 잘생긴 인성형이 하늘 날 때 아이언맨에게 가슴이 뚫리겠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북한은 이겨요. 보고 있냐 돼지 새끼야? 첫 번째, 극중 하늘 나는 쓰레기 같은 북괴놈 양동근과 이면의 대결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의아한 게 있죠. 초능력이고 나발이고 총 맞으면 다 죽는다라는 겁니다. 앞서 사연 많은 북괴놈과 천하장사 북괴놈 린 자오밍은 졸라 예쁜 효주 누나의 김정은 탈북샷으로 모두 최고 존엄돼지 곁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고통을 못 느낀다는 덩치 큰 북괴놈도 총알 한 방에 절뚝이가 되죠. 안 아플 뿐이지 총 맞으면 되는 건 매한가지라는 겁니다. 결국 최강자는 총이라는 거죠. 초능력이 부럽거나 초능력자가 되고 싶은 분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늘나는 봉석이요. 플레이 사격한다 생각하시고 쏘시면 됩니다. 회복하는 장주원 안 죽는 타겟이라 생각하시고 마음 편하게 쏘시면 됩니다. 결국 총 앞에서는 만인은 평등하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죠. 우리 정은이도 한 방 맞아볼까? 6번째, 북중 또다시 회사 버스를 지 것처럼 몰면서 학교 정문 파손, 회사 물품 재물 손괴 등 한국의 매드맥스 전개도가 나옵니다. 분명히 운행 종료라고 본인이 명시했고 업무상 과실치사가 아니기 때문에 100% 본인 과실이라고 버스 전액을 배상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시내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버스는 현대 슈퍼 에어로시티인데요. 새 차로 구매 시 1억 1,700만원에서 1억 6천 정도 합니다. 전국 시내버스 기사님들의 평균 급여는 상여금 포함 월 346만원이죠. 월 200만원씩 근 10년을 갚아야 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 있습니다. 전개도는 10년 동안은 최소 기초수급 대상자처럼 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회사 입장에서도 전개도는 악의 근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승객들을 내쫓고 툭하면 회사 물건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파손하기를 반복하죠. 여러분이 사장님이라면 이런 전개도 고용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신랄하게 댓글 달아주십시오. 가장 수위가 센 악플을 선점해서 고소 진행하겠습니다. 7번째, 극딜 힐리팩터 능력자인 승용형이 눈알에 총을 맞습니다. 그런데 회복을 못하죠. 심장을 관통했지만 회복은 되고 눈은 뚫렸지만 회복이 안 된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예민한 부위나 민감한 부위는 회복이 안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소 충격적인 결과를 유출할 수 있는데요. 과거 강원도 간첩 사건 때 날아오는 북괴놈들 수류탄에 부대원들을 구하기 위해서 몸을 던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수류탄이 터지는 걸 잘 보시면은 거시기에 수류탄이 터진다는 거죠. 최소 증발 또는 27조각 이상으로 와해가 되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예민하고 민감한 부위가 회복이 안 되는 거라면 장주원은 지금까지 없이 살았다는 겁니다. 제 추리에 힘을 실어준 장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일풍당당하게 서 있지만 딱 봐도 공간이 매우 많아 보인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저는 빈 공간이 없습니다. 매우 비좁기 때문이죠. 이겼다. 8번째, 극중 뜬금포로 번개파워 번개맨을 외치는 전개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의아한 게 있죠. 과거 프랭크의 전투씬을 보시면은 전개도의 전투력은 5세 영유아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손에 전기를 충전하더라도 조명 효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죠. 그 어떠한 데미지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좋은 자극으로 프랭크의 손을 전자파로 물리치료 해줬다고 볼 수 있죠. 아주 시원했을 겁니다. 한 번쯤 어디 다치신 분들은 정형외과 가가지고 전자파 물리치료를 받으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딱 기분 좋은 전자파죠. 그럼 그가 버스 위 배터리에 올라가서 번개를 내뿜습니다. 중요한 건 45인승 시내버스의 배터리는 24V에 불과하다는 거죠. 우리가 집에서 쓰는 220V 가전용 전기보다 한참 낮습니다. 또한 전개도가 번개 파워를 북괴놈에게 쏠 때 거리를 잘 보시면 학교 운동장에서 학교 본관까지 위치는 최소 64m 정도. 번개는 전기 에너지가 공기를 통해 퍼지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질수록 전기 에너지가 희석. 24V의 전자파를 내뿜으면서 60m에 멀리 있는 북괴 양동근을 맞춘다면 양동근의 팔은 전자파 치료로 인해 더욱더 건강해질 것이고 더 높은 정확도로 봉석이를 격추시켜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김정은이 김일성 청년 영예상을 하사할 겁니다. 9번째, 봉석이는 오비맨이 되어서 사람들을 구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의아한 게 있죠. 그게 후반부 피나레를 장식하면서 봉석이는 자살을 한다는 겁니다. 맨몸으로 성층권을 뚫고 중간권을 돌파한 후 10건을 거쳐 대기권 밖으로 나간다는 거죠. 대기권 돌파 시 우주 방사선 노출, 플라즈마 폭발로 인한 피부 괴사, 장기 손상, 안구 돌출 등 아주 끔찍한 최후를 맞이할 겁니다. 봉석이가 자살 선택한 이유는 아마 시즌2의 주인공이 본인이 아닐 거나 확신이 섰기 때문일 겁니다. 시즌2의 주인공으로 가장 유력한 후보는 바로 이 친구죠. 극중 최일환인 초능자 간별 중 전학을 간 친구가 있었는데요. 명타가 전학을 간다고? 이 친구의 능력은 타임스톱. 전학 다니고 그러면 너 보통 남자들은 일본 야동의 사기적인 능력에 뭔가 있어 보이는 뒷모습, 시청자들을 기대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는데요. 극중 나오는 신상병사세의 주민등록번호를 대조했을 시 배우 유승우님이 나옵니다. 시즌2의 주인공은 유승우님이 아니냐는 루머가 상당하죠. 봉석이는 유승우 배우보다 비주얼부터 스타성, 초능력 무엇 하나 이기지 못합니다. 그렇게 봉석이는 우주로 날아가 한 줌의 불꽃이 되어 무빙 시즌1을 자축한 거죠. 2000년 출생, 2018년 사망, 봉석이 반짝반짝 빛나다. 총평, 지금까지 무빙 20부작을 봤습니다. 덕분에 조회수도 달달하고 콘텐츠 걱정도 없이 즐거웠습니다. 못 보신 분들이라면 이제 몰아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 리뷰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넷플릭스 도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똔똔이가 보고 있다 무빙이었습니다.